안녕하세요. 핵심만 쏙쏙 뽑아드린 강의죠. 이은영 토익의 이은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5월 1차 시험 대비 영상입니다. 선생님 수업이 처음인 분도 계실 텐데요. 선생님 강의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수업으로 유명하니까 이 수업을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이 행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101번 보겠습니다. 동사 형태 묻는 아주 기본 문제네요. 자, 주어가 flight이구나. flight은 3인칭 단수잖아. it이나 마찬가지죠? 일반 동사 S. 정답은 C번이고요. 우리 depart라는 이 동사는요. 다른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depart from. depart를 집어넣어라 시험 문제였고요. 또 다른 이렇게 나왔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역대 기출 어휘들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그만두는 직원들이 영어로 무엇이냐라고 물었었죠. 자, 정답이 뭐였었냐면 departing. 정말 오답이 높았었습니다. departing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분사형 형용사. 의미가 뭐다? 그만두는.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세요. 102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먼저 풀게요. 동사 항상 먼저 찾으세요. 자, organized랑 누구? was. 동사가 두 개니까 당연히 접속사인데요. 근데 여기는 아무 접속사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셔야 되는 문제구나. 부사절 접속사가 선생님 눈에는 A하고 C가 보이네요. 그쵸? 올도입니까? since입니까? 해석상 뭐가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뭐뭐일지라도 미석임이 많은 워크숍을 organize 할지라도 그의 최근의 워크숍이 특히 생산적이었고 well PP가 와서 이게 무슨 말이죠? receive가 잘 된 거니까 호응이 좋은. 그래서 뭐뭐일지라도 올도가 시험에 최근에도 출제됐었고요. B하고 D는 왜 자체가 안 될까요? beside는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잖아. 그죠? 전치사일 때는 뭐뭐 외에도 부사일 때는 게다가 파트 6에 내죠. besides, 주어 동사. 자, 모어버 부사입니다. 게다가 부사기 때문에 자체가 안 되는구나. 정답은 누구? 올도. 바로 찍고 넘어갈게요. 103번 보겠습니다. 자, by 빈칸이구나. 여러분 동사 형태 묻는데 너무 쉽다. 뭐뭐 함으로써 by 동명사고요. 자, 우리 dress라는 요 동사는요. 자, 우리 답은 dressing이고 원래 dress가 자동사, 타동사가 둘 다 있거든요. 여기선 자동사로 쓰인 거죠. 우리 영어 회화에서 많이 쓰잖아. 당신 옷 정말 잘 입네요. 뭐라고 써요? You dress well 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여기에서도 타동사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뭐 dress a child 하면 이땐 타동사긴 하죠. 여기선 자동사로 쓰인 거고요. 자, it은 가짜 주어고요. 요게 뭐다? 투부정사 이하가 뭐다? 그렇지. 요게 진주어죠. 그죠? 해석을 좀 해볼까요? 고용주들에게 자, prospective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렇지. potential이야. potential. 잠재적인 고용주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긴 것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히 옷을 입음으로써 by 동명사 바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았네. 그쵸? 104번 너무 좋다. 이 문제. 선생님 여기서 또 얘기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죠? 보기 보셨고요. 자, 올 다음에 명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명사인 건 여러분이 다 아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눈에는 명사가 누가하고 누가 보이세요? 그렇지. 선생님은 C하고 D가 보이네. 명사가 두 개 보여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사람 명사가 맞냐 사물 명사 맞냐 유형인데 누가 사람이냐면 코러스판던트가 사람이고요. 얘가 사물입니다. 자, 코러스판던트는 ENT로 끝나는 사람이야. 레지던트처럼 리스판던트처럼 ENT로 끝나는 사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자나 특파원. 자, 우리 코러스판던스는 서신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해석상 뭐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 모든 뭐의 계좌번호를 포함시켜라. 타임리, 적시의 리스판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사물명사, 서신이 정답이 맞고요. 사실 여러분 C는 여기서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가산이잖아. 그쵸? 해석도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인데 여기 S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올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오면 뭐가 온다? 가산 복수. 물론 불가산 명사도 가능하지만 가산이 오면 S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해석상을 떠나서 C번은 자체가 아니야. 문법적으로. 코러스판던스는 불가산 명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문법적으로. 일단은 해석상 서신이라는 사물 명사가 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꼭 기억할 거. 코러스판던트 얘는 뭐다? 사람이고요. 무조건 뭐다? 셀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죠. 우리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죠. 여러분 관련 문제. 오케이. 넘어갑니다. 105번 바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별표 정말 많이 할게요. 이건 역대 기출에서 오답률이 거의 정말 98%였던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98%는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토익에 나오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역대 기출에서 굉장히 오답률 높아서 제가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문법이 아닌 게 나와서 그쵸? 원래 전형적인 문법은 뭐예요? as는 뭐뭐로써고요. 오어가 보이면 앞뒤로 뭐다? 같은 품사가 온다가 우리 기본적인 문법이잖아. 많은 분이요.
앞에 명사니까 뒤에도 명사 해가지고 뭐에서 틀렸다? 그렇지. B를 하셨는데 이 B가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찍으신 거예요? 지금 B번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해석을 좀 해보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항상 빈칸 앞뒤를 좀 넓게 보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으로서 전체 어떤 하나의 세트로서 또는 여러분 근데 컬렉션 또는 분리로서 구매하다가 이 해석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 그렇지. 여러분 주의해야 돼. 지금 as 명사가 왔죠. as어 명사가 오고요. or가 나오고 이 as어 명사 이 부분은 뭐다? 이 전치사구는요. 부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내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해석상 뭐가 좋아요? 그렇지. 어떤 하나의 세트로서 아니면 또는 뭐다? 따로따로라고 해서 요게 병렬 구조를 이룬 거야. 전치사구 or 부사가 병렬 구조 가능합니다. 앞에가 명사면 or 뒤에 무조건 명사가 아니야. 영어에는 수많은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 문제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자,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고요. 그래서 요 오답 노트에 꼭 써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은 900 후반이거나 아니면 문법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이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문제 내면 꼭 맞추셔야 됩니다. 106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재구성했으나 같은 패턴 그대로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가 그냥 기출 문제로 생각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여러분 변형에서 나온 토익 문제는 이렇게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보기 보셨고요. 이 문제 쉽습니다. 데니 보이죠? 데니 쓰면 당연히 비교급이 맞네요. 정답은 누구다? 저 레스인데요. 선생님 요에도 비교급 아니에요. lower. lower는 의미가 뭐죠? 동사일 때 뭔가를 낮추다, 내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low의 비교급 더 낮은 뭐 lower price라고 할 때 쓰죠. 뭐라고요? lower price. 자, 지금 물이잖아, 물. 오케이? 자, 정답은 less. 우리 less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little의 비교급으로서 더 적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쵸? 해석해볼까요? 식기세척기가요, 더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우리 에너지 efficient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more를 집어넣어라 시험에 냈었습니다.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요. 더 적은 물을 이용합니다. 너무 좋고요. 자, few에는 무슨 명사 온다고? 그렇지, 복수명사죠. 무조건. 가산 복수.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거고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건데 무조건 복수야. 리미트 제한된 어차피 아니고요. 레스가 정답입니다. 자, 레스는 이렇게 시험에 더 적은 물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들의 비교급으로 출제한 적도 있었고요. 다른 달은 이렇게 나와요. 자, less expensive. 열등 비교 들어보셨죠? less expensive 하면 뭐야? 덜 비싼. 그다음 다른 달 덜 종종. 그죠? less frequently. 이렇게도 시험에 내고요. 또 less는 이렇게도 쓰죠, 여러분. 일 less 하면 뭐야? 덜 먹으셔야 됩니다. 살 빼고 싶어요. 이제 곧 여름이네? 선생님도 좀 살을 좀 빼야 돼. 요즘에 왜 이렇게 입맛이 도는지 너무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거야. 그죠? 자, 일 레스 하면 뭐다? 덜 먹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레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독해에서 많이 봤을 거야. 레스가 전치사도 있어요. 레스 명사에서 전치사로 어떤 의미가 있죠? 뭐뭇을 빼고. 뭐라고요? 뭐뭇을 빼고 equal minus. 뭐라고요?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치사도 있고요. 열등 비교, 레스 형용사, 레스 부사 와서 뭐 덜 뭐뭐한, 덜 뭐뭐하게. 또 일 레스라고 하면 뭐 우리 덜 먹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107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실수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to를 보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to가요. 전치사 to도 있지만 투부정사 to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치사 to입니까? 투부정사 to입니까? 우리 어디션 to 너무 유명하잖아. 그죠? 기출로 내면 너무 많이 틀리더라. 뭐뭐에 대한 추가. 오케이, 이거 전치사 to 맞고요. 명사 앞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품사를 고르는 건데 일부 학생이 to만 보고 A 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토익 초보자인가요? 토익 초보자분들 선생님 수업 꼭 들어야 돼. 선생님이 아주 쉽게 알려주니까. 그죠? 여러분 exist는 뭐야? 자동사야. 존재하다. 그죠? 어떻게 목적은 빌딩을 취하겠어? 절대 자체가 아니겠다. 그쵸? 이때 to는 전치사 to 맞고요. 뭐뭐에 대한 추가, 명사 앞에 형용사, 자동사 뒤에 ing 붙어서 그렇지. ing정 형용사로 굳어진 거잖아. 의미가 뭡니까? 얘가 현존하는 뭐 기존이라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이해 잘 되시죠? 자, 이 문장 구조 잠깐 봐드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요거잖아. 새로운 건설이고요. including 최근에 또 나오고 그렇지. 전치사로 뭐뭐를 포함하여 오케이. 그래서 건물에 대한 어떤 증축을 포함해서 새로운 공사는요. 요구합니다. 뭐를? permit. 이런 permit 명사 가능해. 어가 붙었죠. 얘 가산이야. 얘 가산이야. 가산이라는 증거야. 퍼밋이. 그렇지. 허가증이죠. 퍼밋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가산입니다. 그래서 허가증의 어떤 뭐다?
여러분 우리 acquisition이 명사로 어떤 의미가 있죠? 획득. 그렇지. 요 안에 인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수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획득으로 쓰인 겁니다. 획득. 오케이. 동사는 뭐죠? acquire에서 나온 거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acquisition이 그죠? acquire가 동사일 때 뭔가를 획득하다 또는 회사를 인수하다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형 획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명사 앞에 형용사 existing. 108번 문제도 별표 하고 싶다 선생님. 그죠? 선생님 자료는 전부 다 뭐다?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쵸?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항상 제가 뭘 찾으라 그랬어요? 동사를 무조건 찾으라고 했는데 동사도 안 찾고 여러분 설마 도즈 ing, 도즈 pp 들어봤다 해서 그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도즈가 항상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즈는 왜 자체가 안 됩니까? 도즈 ing는 가능한데 도즈는 뭐다?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people. 동사가 is가 오면 안 돼. 도즈는 a를 써야지. 그쵸? 자, some은 왜 안 돼요, 자체가? 자, 동사가 지금 단수동사야. some people의 의미로 쓸 수 있어요. some people are. 그런데 그냥 some are라고 할 수 있어. some은 복수 취급이야.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정답은 everyone이야. 자, 그리고 everyone도 토익에 돼. 그죠? anyone, ing, 도즈 ing만 시험에 내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 ing 앞에 뭐가 빠진 거? who is가 빠져있다 보면 돼요. 우리 ing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everyone, ing. 참석하는 누구든지 너무 좋고요. 참석하는 모든 사람. 뭐 anyone도 가능해요. anyone 좋습니다. 그렇죠? 자, 수일치 is 확인하고 정답은 everyone. 제가 항상 얘기하죠. 원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뭐다? 단수 취급이야. someone, somebody. body도 마찬가지야. someone, somebody, everyone. 다 단수 취급. 자, whoever가 뭐냐 이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우리 토익 초보자분들 특히 더 그냥 whoever는 쉽게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어려운 용어 정말 안 쓰고 싶고요. whoever는 그냥 anyone who라고 바꾸면 돼요. anyone who.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anyone who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왜 자체가 안 돼요? who 다음에 동사가 필요한데 ing는 동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뭐 who 다음에 is가 있던가.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whoever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접속 역할하는 whoever는 필요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anyone who로 무조건 바꾸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everyone ing, anyone ing, those ing 다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동사가 단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그렇지. everyone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 잘 되세요, 여러분? 109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시험 문제. 선생님 자료는 다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만 해요. 선생님은 시험에 안 나온 거를 그거를 몰라. 그게 더 어려워. 나온 거 하기도 너무 바쁜데 안 나온 거를 어떻게 수업을 하니? 그죠, 여러분? 그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20 hours 빈칸입니다. 우리 최근 시험에 before, prior to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특정 달에는 before도 없고 prior to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여러분 in이라는 거는 small hotel, 작은 호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 가면 호텔 이름에 맨 뒤에 in이 붙는 거예요. 어떤 호텔 손님들이요. 예약을 취소해야 돼요. 예정된 도착 24시간 전에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 거야. 근데 없었어. before가 없고 prior to가 없었어. 자, 누구 골라야 돼, 여러분? 그렇지. in advance of를 골라야지. 그치?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사실은 in advance는 다 아세요. 맞아. in advance는 동의어가 뭐다? beforehand. 여러분 beforehand 부사입니다. 쓰세요. 미리라는 부사. 여기는 명사고 명사 사이 전치사가 맞아요. 부사는 완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돼. A는 절대 안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in advance가요. 미리라는 부사인데요. of가 붙으면 맨 끝에 단어가 품사를 결정합니다. 얘가 전치사가 됩니다. in advance of가 before 쓰세요. prior to 또 쓸까요? ahead of. 자, 우리 이 네 개가요.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토익 수준에서는 이때 동요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암기하자. 우리 before의 동요 prior to 말고 뭐가 있다? in advance of, ahead of 다 가능하고요. regardless of는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전치사. 자, before는 뭐다? 뭐뭐에 따라서 아니고요. 자, 정답은 누구다? in advance of. 이해 잘 되셨습니까? 110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쓱 보셨고요. 선생님이 뭐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토익이 너무 재밌고 쉽지 않으세요? 맞아. 자, 뭐 갈로 묶으면 된다 그랬었죠? operate. 여러분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굽니까? 부사지. 정답은 C번. 너무 쉽다. 그쵸? 자, 제가 뭐 어디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총 3가지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명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 I want more money.
당연히 가능하잖아. 그쵸? 자, 형용사, 부사, 명사 어떻게 구분한다? 그렇지. more 갈로 묶으면 알 수 있고요. 앞에 만약에 비동사가 있었다. 그럼 답은 당연히 뭐겠어요? more 나오고 그렇지. 형용사겠죠? more를 갈로 묶어보세요. 비동사도 형용사니까. 최신 냉장고 시리즈가 이전 버전보다 더 조용하게 뭐 작동하나 봐. 오케이. 111번. 기본 중에 기본이다.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패턴이네요. 그쵸? 동사 형태 묻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 요구받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그 다음 비밀번호를 만들 것을 요구받는데요. be required 투부정사. 이미 본동사가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답은 누구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의 목적. 토익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입니다. 이 정답은 이제 D번인데 선생님 ing도 뒤에서 앞에 넣은 명사를 꾸며주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상 여러분 액세싱을 해버리면 액세스하는 비밀번호가 아니잖아. 해석상. 그죠? 자, 비밀번호 만들어야 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가 맞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액세스는 뭘로 쓰인 겁니까? 동사로 쓰일 수 있다. 동사가 가능하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액세스는요. 동사와 명사가 둘 다 되는 걸로 너무 유명하고 토익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조금 안 내서 또 이번에 낼 것 같습니다. 자, 액세스는요. 동사일 때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다른 어휘 문제로 출제했었습니다. 자, 우리 access 인터넷 하면 이때는 품사가 뭐다? 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바로 목적어가 오지만 얘가 명사일 때는 have access to라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인터넷 쓸까요? 인터넷. 여기서는 품사가 명사겠죠. 그래요. 명사일 땐 to를 동반해서 뭐뭐에 대한 접근이고요. access가 명사일 때는 불가산입니다. es 못 붙습니다. access 다음에 es가 있는 걸 봤다라면 그건 동사 뒤에 es가 붙은 겁니다. 명사일 땐 es 못 붙어요. 그래서 access 정리하겠습니다. access는 동사, 명사 둘 다 됩니다. 타동사일 때 목적어 취하는 구조. 두 번째는 뭐다? 명사일 때는 전치사 to를 쓴다라는 거. access to 명사, 뭐뭐에 대한 접근, access 플러스 목적어 나오면 목적어에게 접근하다, 뭐뭐에 접속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12번입니다. 이 최근에 나왔었던 문제. 이거 문제 발표해야겠다. 제가요 이번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또 많이 드릴 거냐면요. 최근에 나왔었던 시험 문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역대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최근에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업은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comply with 뭐뭘 지키다 준수하다고요. 뭐 요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리뷰하라는 거야. 파이낸셜 기록을 어떻게 리뷰하냐 이거죠. 소거법을 한번 이용해보자. 자, 일단 A번의 overly 최근에 나왔었던 부사죠. 의미가 뭡니까? 너무나. 근데 요에는요. 토익에서 형용사 수식으로 토익에 출제했었습니다. overly formal. 무슨 말이죠? 최근 시험에 그렇지. 너무나 형식적인 이런 식으로. 제너럴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스리하게 뭔가를 제공하다를 출제하고요. 아니죠. 리뷰랑 어울리지 않고요. 자, 제가 extremely 너무 많이 강조했다. 동의어 뭐라고요? very. 뭐를 수식한다?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야 됩니다. 자, 남은 건 C밖에 없는데요. 이 quarrelly가 우리 최근 시험에 나왔었던 어휘거든요. quarrelly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죠? 부사로 쓰인 건데 얘는 원래 부사도 되고 뭐도 됩니까? 형용사도 되거든요. 자, 이번 시험에 우리 최근에 부사로 출제했죠? 부사일 때는 뭐예요? 분기마다지 뭐 1년에 4번. 그렇죠. 1년에 4번. 근데 quarrelly는요. 중요한 거 이번 4월 시험에는 뭘로 나온지 아세요? 4월 시험 문제 후기도 제가 이번 강의에서 다 해드릴 겁니다. 최근 시험에는 뭐다? quarterly report라 그래서 형용사로 출제했다는 겁니다. 분기 보고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형용사로 분기라는 의미도 있고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즘 경향이 뭐냐면 냈던 문제를 또 낼 때요. 품사를 바꿔서 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냈던 문제가 다음 회차에선 또 오답으로 등장하는데 또 함정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일단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냈던 단어가 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회차든 그 다다음 회차이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를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 이 문제에서 조금 포인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3번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죠. 도쿄에 본사를 둔 이 회사가 이거 명사, 명사 동격이고요. 운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렇죠. 도처에서 너무 유명하지 뭐. across. 동의어 뭐죠? throughout입니다. 우리 across가요. 도처에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또 다른 이렇게 나오죠. across the bridge. 자, 우리 across가요. 뒤에요. 뭐 다리나 길을 건너서 또는 다리를 가로질러서라 그래서 우리 across 같은 경우에는 뒤에요. 건널 수 있는 대상물이 꼭 나와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낸다? 시험에 다리라던가 어떤 길이 나올 거야. 이것도 챙겨두시고요. 최근 시험에 우리 across가 도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A는 제외하고 아니고요. next라는 거는 뭐다? 형용사나 부사죠. 다음
다음의 또는 다음에 얘가 전치사가 되려면 next to라고 하면 전치사가 가능하죠. 자, between은 자체가 안 되겠네요. between은 between A and B 하거나 또는 between D는 무조건 복수명사 와야 됩니다. between two people, between classes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 와야 되니까 자체가 아니겠네요. 114번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도 나왔었던 한정사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어떠한 태스크냐? 데스크 앞에 누가 오냐 이건데요. 자, 보기 쓱 보세요, 여러분. 자, 누가 끌리세요? 아, 맞아. 애니입니다, 애니. 여러분, 애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not 뒤에 애니. not하고 애니 짝꿍인 거 아시죠? I don't have any money. 이런 식으로. 다른 날엔 not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애니 뒤에는 어떤 명사든, 모든 명사가 다 허용이 됩니다. Do you have any idea? Do you have any ideas? Do you have any money? 다 되거든요. 애니가 너무 좋다. 자, 나머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스는 당연히 뭐야? 뒤에 복수명사 오잖아요. 예를 들면 보스, tasks, s부터 와야 돼. 자체가 아니고요. 올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써야 돼요? 가산 복수, task, s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task는 가산이야. 올 뒤에는 물론 불가산도 가능하죠. all money처럼. 근데 이렇게 s가 붙어야 돼. 가산 명사거든요. 다시 한번. task는 무슨 명사라고요? 가산, 셀 수 있거든요. 자, other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가산 복수, 마찬가지. S 붙어야 돼요. 물론 other 뒤에 불가산 명사도 가능하죠. other information. 하지만 가산이 오면 S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가 오답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답을 맞췄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어휘들이 다른 날 답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whether가 여러분 부사절을 이끌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or나 not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단순한 서머리를 다루든지 간에 아니면 복잡한 테스트를 실시하든지 간에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whether가 다시 한번 부사절을 이끌 때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or나 not이 있어야 돼요. 우리 whether절이요. 예를 들면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 뭐 ask whether절 예를 들면 이때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뭐겠어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일 때는 not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부사절로 쓰일 때는 이 or나 not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든 이거이든지 간에 A든 B든지 간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or나 not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115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프로포즈 타동사 뒤에 명사 온다. 너무 기본 아닙니까? 그쵸? 정답은 이제 C번인데 선생님이 또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애가 다른 어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수정이라는 명사는요. 전치사 투랑 짝꿍이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수정이라는 명사 또 써볼까요? revisions 떠요. 그 외에 adjustment 떠요. modification 삼총사 암기할까요? 우리 수정은요. 전치사 투랑 짝꿍이야. 수정이라는 명사. 자, 같이 선생님이랑 지금 암기해 버릴까요? revisions to 또 adjustment to 또 modifications to 뭐뭐에 대한 수정 이렇게 통째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existing이 뭐라고요? 형용사로 기존의 현존하는 이런 느낌.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기존의 policy framework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PP야, PP. PP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 가운데는요. which is가 빠져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 생략할 수 없는데요. 뭐와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지. PP나 ING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함께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t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16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또 나오고 왜 이렇게 자꾸 내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많이 말했었는데 그쵸? 맞아요. 동사가 지금 2개인 상황입니다. 동사 2개. 자, 문장 빈칸 문장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because랑 before인데 제가 정말 많이 말했었죠. 토익은 before, after를 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여기선 접속사로 쓰인 거구나. begins-하고 또 must be. 그치? 동사와 동사 사이 쓰였으니까 그렇지 접속사지 뭐. 정답은 C번이고요. prior는 형용사야. 이전의. 여러분 prior to가 전치사야. 이렇게 to가 붙으면 전치사지만 prior는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의 통보 뭐라 그래요? prior notice. 이전의 통보가 뭐라고요? prior notice. 그러면 이전이가 되는 거고요. 여기 형용사 아니잖아, 자리가. 자, 해석상 이제 C가 맞고 because는 해석상 안 되고요. 얘는 전치사니까 당연히 탈락이죠. 접속사 be
B하고 C 중에서 정답은 해석상 before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이 완료되어져야 됩니다. 교육이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117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 별표 너무 많이 해야 돼. 요즘 또 토익 트렌드 어떤지 또 얘기해 줘야지. 이게 최근 문제 아닙니까? 그쵸? 냈던 문제를 또 낼 때 품사를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냈던 문제가 그 다음 회차에서는 오답이 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은 답만 찍어준 수업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고 이런 걸 다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업데이트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최신 업데이트 너무 좋고요. 또 저번 시험에 레이티스트 시험에 냈으니까 이번에 또 냈나 보다. 기출을 토익이 좋아하니까 그건 맞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레이티스트를 찍으면 왜 안 됩니까? 제가 영상에서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자, latest라고 해서 제가 최상급 플러스 명사 구조에서 이 최상급 앞에 더가 붙어도 되고 소유격 같은 게 와도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더나 소유격 같은 이런 한정사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latest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여러분이 해석상 최신 업데이트를 공개하나 보다 해서 괜찮다고 해서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답이야. 왜요? 더도 없고 소유격 같은 이런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costly 하면 뭡니까? 비싼. 배웠죠? 명사 플러스 ly 비싼. timely가 뭐라 그랬어요? 적시의. 자, neighborly. neighbor 뒤에 ly 붙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친절한 거야. 이웃사람처럼 친절한 거. 오케이? 자, 정답은 뭐다? 적시 의 업데이트를 발표합니다. 그거 너무 괜찮다. 그죠? 여러분, timely 하면 여러분이 보통 유명한 표현은 뭡니까? in a timely manner가 너무 유명하죠? 그죠? 적시의 방법으로 적시라는 수거죠. fashion도 됩니다. 방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timely가 무조건 in a timely manner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timely response 가능하고 뭐 timely updates, 뭐 timely articles 다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누구다? C번이었는데 여러분이 한국말로 최신 업데이트가 너무 친숙해서 A를 찍으시면 안 된다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란 말이야. 오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118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오답률 너무 높아서 선생님이 이 문제 갖고 온 거고요. 관련 문제가 최근 4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바로 4월 시험에. 해결되지 않은 생산 문제가 지연시켰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출시를 by 2주만큼이네요. 이때 by는 뭐뭐만큼이죠.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쵸? C하고 D 중에서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자, unlike는 아니죠. unlike는 어떻게 써요? 주어는 뭐 they are alike. 주어가 똑같다라고 쓰이거나 근데 토익에선 이렇게만이네요. A와 B 똑같이 A and B alike. 요걸 좋아하죠. another하고 several 중에서 고르셔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이 another를 못 고르신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오잖아요. another week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데 여러분 another 뒤에 숫자가 복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2weeks 가능해요, 여러분. 그죠? 영어 회화에서 많이 쓰는데, 그죠? 예를 들면 뭐 I need another 2weeks. 이 말은 뭐죠? I need 2 more weeks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정답은 이제 누구다? C번이야, C번. another 2 weeks 가능하거든요. another week 하거나 another 2 weeks 괜찮습니다. 자, several하고 숫자는 못 써요. another하고 숫자 쓰는 겁니다. several은 그냥 several weeks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 잘 되세요? 왜냐면 several이 몇 개의라는 의미고 정해지지 않은 건데 2랑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자, 최근 시험 문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토의 경향이 어떠냐면 냈던 문제에서 변형을 하는데 이렇게 내버린 거야. 최근 시험에는. 자, 최근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weeks였고요. 자, A번 이번에는요. another하고 똑같이 several이 보기에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another가 이제 답인 걸 우리가 풀었어. 기출로. 근데 그 다음 시험에는 another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another 2 weeks 했다. 여기도 another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another more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another는요. on 플러스 other가 합쳐진 거죠. 한마디로 one more야. 오케이? on 플러스 other가 합쳐진 거 one more야. 그리고 이미 more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또 more를 쓰겠습니까? 이 표현 안 됩니다. 자, 뭐라고 해야 된다? several more weeks. 오케이? several more weeks, 2 more weeks,
또 그죠? a few more weeks는 가능해요. 오케이? three more weeks도 가능하죠. 숫자 괜찮아. 하지만 another more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조금 구별되세요? 오케이? 자, 우리 2주 더 영어로 뭐라고 한다? another 2 weeks 또는요 two more weeks. 그런데 몇 주 더라고 할 때 뭐라고 써야 된다? several more weeks. 뭐라고요? several more weeks. another more는 왜 안 된다? 그렇지. another가 one more의 의미이기 때문에 또 more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역대 기출에서 another 2 weeks 냈었는데 굉장히 오답이 높았고 이번 2025년 4월 시험에 several more weeks 맞추신 분도 많으시지만요. 또 일부 학생들 또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최근 문제구나. 119랑 120번도 최근 기출입니다. 주어는요.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팀과 함께 그것을 누구한테 발표하기 전에겠어요? 자, 보기 보세요. 그쵸? 될 게 없는데 그렇지. others밖에 없다. 그쵸? others가 다른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 others가요. other people의 의미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others는 원래 other 플러스 복수명사를 받는 대명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some books, 어떤 책들은 뭐뭐이고요. others는 뭐뭐이다. 맞아요. 이때 others는 other books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others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도 쓰이고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오케이. 120번 보겠습니다. 자, 이 120번 문제 선생님이 왜 갖고 왔냐면 요 단어가요. 예전에도 나왔었던 단어인데 그때도 진짜 오답이 높았었는데 최근 시험에 또 나왔더라고요. 자, 봅시다. 동사 어휘 문제구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고객 서비스 절차를 뭐 해왔냐? 어떤 만족도와 리스폰스 스피드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절차를 뭔가 점검해 왔습니다. 검사해 왔습니다. 라고 해서요. 정답은 overhaul이에요. overhaul. 요 동사는 정말 여러분이 많이 모르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난이도가 있는 어휘야. 그죠? 친숙한 어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A나 B처럼. 그죠? 컨베이하고 딜리버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딜리버는 아무도 안 찍었고 컨베이가 뭔가 운반하다, 전달하다. 이건 아무도 안 찍은 것 같고요. 임브레이스라는 거는 뭔가 사람을 껴안다, 허그 같은 거야. 그죠? 누구를 껴안다 또는 어떤 생각 따위를 수용하다. 뭔가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아니고요. 자, 오버홀이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기계 따위를 점검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정답인데 예전에 요 아이를요. 요 단어를 명사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의 기억이 생생해요. 이 단어가 예전에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었던 단어였어. 명사로 낸 적도 있습니다. overhaul. 그래서 어떤 전략의 어떤 점검이라 그래서 그때도 정말 오답률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또 낸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뭐다? 동사 어휘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overhaul이라는 단어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5월 1차 시험 대비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 빠르긴 하지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또 영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 최근의 경향을 얘기해 드리면 냈던 문제가 또 나오긴 하는데 그죠? 냈던 문제가 오답이 되기도 하고 또 뭐다? 품사가 바뀌어서 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려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선생님 강의로 토익을 끝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강의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5월 2차 시험 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시험 잘 보시고 시험을 연속해서 좀 두어 번은 보시긴 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한 번에 되기가 힘들잖아. 그쵸? 최종 점수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